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한미 증시 투자 가이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늘 함께 할 테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사실 이 현실을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현실에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를 찾아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선착순 참여 한정판 투자 정보 제공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딱 10분께만 준비된 한정판 투자 정보 오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본방과 재방송에서만 제공해드리니까요. 오늘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네. 오늘은 또 전문가님 그런 코너답게 고양이처럼 또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고양이 또 좋지만 사실 오늘 4월 9일 꽃말이 앞으로 정진한다 이런 벚꽃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딱 전문가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런 참된 전문가님의 모습 오늘도 기대하면서 네, 오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군들 줄곧 내림세를 기록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움직이는 시장에 발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 좀 살짝 빠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호들갑 떨 만한 정도는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나라 시장 전망, 그리고 언제까지 빠질지, 빠진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앞으로 올라갈 종목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도 시장 자세 설명드릴 만큼 오늘도 자세 설명드리고 싶은데 준비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여건 된 대로 제가 최대한 준비해온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전 잠시 후에 마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일부 국내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오전에 잠깐 상승 전환을 하긴 했으나 점차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워나가며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200을 깬 모습인데요. 1년 5개월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이 정치 테마주, 오늘은 조금 잔잔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 이야기 조금 옅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ABL 바이오를 필두로 국내 제약 바이오주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아울러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화통화에서는 LNG, 방산 그리고 알래스카 합작 등 논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가 이뤄졌는데요. 네네. 뭔가 긍정적인 논의는 이뤄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 실질적으로 이 오늘 호재인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후 늦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이런 이슈가 없는 종목군들은 너도나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물론 버티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특히 대형주, 업종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버티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깨고 내려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2,3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언론에서 호들갑 떨 것이다. 그렇죠. 2,300 깨졌다. 네. 패닉셀 시작이다. 우리나라 증시 희망이 없나. 너도나도 이탈. 패닉셀 이런 기사가 나올 거다. 네. 말씀드렸는데 전 사실 코스피 지수 기준을 본다면 일단 2,300포인트 이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어차피 여기는 일단 깨고 내려와야 돼요.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이유는 전 좀 더 여러분께 좀 좋은 말씀 드리자면은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네. 오후 1시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더 부과될 만한 관세 부분은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중국도 지금 기준으로 관세를 다 합쳤을 때 지금 중국은 관세 퍼센티지가 우리나라는 25%인데 네. 중국은 120%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수치라 그쵸? 사실은 진짜 감도 안 옵니다. 네, 우리나라 아닌 게 천만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런 관세 자체가 시장에서 많은 리스크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관세에 대한 퍼센티지는 오늘 오후 1시에 상호 관세가 시작됨에 따라서 관세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피크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상 앞으로 관세는 더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랑 현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차피 알래스카 주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제 모르겠다 한 발 빼고 있지만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가야 더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은 차차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관세가 좀 더 올라갈 기미는 더욱더 이제 없다 말씀드렸어요. 남은 건 협상입니다. 네. 다만 협상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협상이 맞춰져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지 이 부분이 달려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 대부분 발표를 끝내야 돼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안 했죠. 그 와중에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 그 두 번째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달았습니다. 거기 계속 빠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1분기 실적의 나옴에 따라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고 관세 전쟁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비교해서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지수가 살짝 눌린다 치더라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할 수 있다. 라는 네. 기대감 나온다면 이런 기대감 없고 또 이제 빠르면 이상 5월쯤 좀 더 늦으면 6월 달쯤에 또 네. 금리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처방전들은 우리가 지금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힘든 시장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파트를 얼마나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여동아도 좀 곡소리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 철저히 공략해서 앞으로 다가올 파티에 대한 이 에비타이저 시작해서 메인 디시까지 디저트까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해야 될 이런 편안하게 매매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기준 한번 제가 지수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코스피 기준을 본다면 제가 이제 코스닥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코스피 기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 종가가 2,2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주봉상을 봤을 때 이번 주에만 지난주에 금요일 종가 대비 거의 한 7% 넘게 하락세를 보였죠. 그런데 코스피 기준을 본다면 여기 보시는 2020년도에 저점 찍었죠. 그럼 당해 연도의 단기 고점 포인트 여기입니다. 대략 2,260, 70 정도 돼요. 이 해당 포인트를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탈 흐름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해당 구간대가 과거에 강력했던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으면은 여기 저항이죠, 그죠? 여기 지지 라인 그리고 지지 라인,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지지 라인 확인하고 여기도 지지 라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상 대부분 뭐 세력주가 됐든 급등주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시장 속에서 많이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는요. 네. 이러한 지지 라인을 일단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 주봉상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3주 동안에 음봉으로 꺾여서 가파르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소위 말하는 이제 흑산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가파르게 세게 뜨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본격적인 하락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네. 걱정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 대부분 악재는 나왔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 시작이 됐는데 더 올라갈 구간은 없습니다. 이미 네. 상한을 쳤어요 관세는. 네. 남은 건 얼마나 빠르게 아니면 얼마나 많이 관세가 낮아지냐 이게 키포인트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2,260, 70 이 구간대를 깨고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죠. S&P 500, 나스닥 그죠?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해외 증시 지수 측면도 선물 옵션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네. 고점들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마진콜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반대 매매 발생하죠.
일단 저는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고점 대비 많이 좀 빠지지 않았다 보고 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14,300, 400까지는 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덜 빠졌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더 빠지더라도 단기간에 쭉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계단식 흐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선물 옵션 시장을 좀 더 본다면 고점 대비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마진콜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해외에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서 해외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현물을 매도해서 마진콜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의 이제 해외 자산을 청산하고 네. 미국으로 와서 증거금리를 높여놔야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 어차피 빠질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260, 7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들 전 빠르면 다음 주쯤에 저점이 확인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 이번 주에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저점이 한 번 더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악재는 충분히 소화됐고 이제는 나올 게 호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도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올라온다면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워낙에 정치 테마 이슈가 워낙에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 혹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민감주에 좀 많이 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천천히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고 추가하면서 하실 분들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전에 삼성전자를 이제 6만 원대 갈 때 이건 매도해야 된다. 앞으로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한 59,800원인가? 네. 여기 3억을 들어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는 잘 대처하셨길 바라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좀 더 타이트한 시장의 대응 제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주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굳이 큰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을 좀 많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빠르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주셨던 트럼프와 이제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통화에서 관세, 방위비, 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알래스카주에서 관광 업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히 알래스카주 LNG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자세한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이제 인플레가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제가 어제 미장에서도 관련된 에너지주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NG 섹터는 이제 제 핵심 요약만 해드리자면은 현재 최근 가스 가격의 반등 조짐이 보이면서 덩달아 LNG 섹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물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네. 시점이 바로 지금 같은 시점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너지 안보와 함께 살 경쟁력 측면에서는 LNG가 현재 전략 자원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력 수급 불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금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데이터 센터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에너지원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태양광 쪽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동시에 원전 관련된 에너지 쪽도 수요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단기 수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시대에 다다랐기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 상당히 중요한 게 LNG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래스카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뭐 계속 급등을 보였던 종목군들 또 오늘까지 급등을 보였던 종목군들 살펴보자면 한택 그리고 에어레인 그리고 동양철강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한택이나 에어레인 아니면 동양철강, 넥스틸, 휴스틸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래스카주의 진출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더불어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장 맨 밑부분에 있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어쩔 수 없이 조선업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뭐 군수 지원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수리, 제작이 가능하도록 법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선 업황이 호황이 된다면 이런 강관 업체 알래스카주 수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래스카주 진출함에 따라서 LNG를 이제 우리가 운반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조선업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이 호황을 띠게 되면은 관광 쪽도 좋지만 전 이쪽 LNG 관련주 한국화본, 동서화인테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그죠? 네.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크게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지금 위에 보신 한국화본, 아래 보신 동서화인텍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주가는 시장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동서화인텍도 최근에 지수는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는데 오히려 버텨주고 있죠.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은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 방금 말씀드렸던 LNG 쪽과 더불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두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뭐 있죠? 보냉제. LNG는 보냉 쪽이거든요. LNG라 한 거는 Liquefied Natural Gas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액화 천연가스죠. 네. 이걸 이제 알래스카에 채취할 때는요. 처음에는 이제 채취를 하고 나서 운반할 때는 기체 상태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액체로 운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 기체 상태를 액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이제 보냉제라는 건데요. 이 보냉제가 있어야 LNG를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이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보냉제를 제조하는 기업이 한국화본, 동성화인텍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주에서 본격적으로 LNG 터미널이 구축이 되게 된다면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성장 기대가 되고요. 다만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소재, 단순하게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사업 쪽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LNG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GTT 기반 기술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GTT 기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GTT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 뭐랄까요 선박이 LNG를 운반할 때 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고안하는 기술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GTT에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로열티를 지급하는 회사가 동성화인텍인데요. 물론 한국카본도 이 기술 쓰고 있긴 합니다만 네. 좀 더 폭을 넓게 가져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상 조금 더 의존도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카본은 좀 더 손을 들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LNG 산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프로젝트가 되기므로 수주가 시작된다면 조선업 그리고 강관 중에서도 강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LNG 특히 조선업 호황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을 제가 좀 더 이제 비교를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카본은 동성화인텍과 마찬가지로 LNG, 보냉제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카본은 좀 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그리고 좀 더 다각화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기업 모두 GTT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한국카본은 간접적으로 납품을 이제 기술 인증받은 보유를 하고 있고 반대 동성화인텍은 철저하게 GTT와 공식 파트너사에 지정이 되게 되면서 GTT가 설계해주면 이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존도는 동성화인텍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최근에 한국카본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기업 모두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연기금이 꾸준하게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모두 GT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GTT에 민감하고 네. 좀 더 덜 민감한 게 한국카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글로벌 오늘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인 석탄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석탄 르네상스를 천명하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GS 글로벌도 한번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죠. 그리고 화성밸브도 가스 공급 및 차단용 밸브 전문 업체입니다. 네. 화성밸브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할까 봐 준비를 안 해왔는데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안에 화성밸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관관 제조업체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그룹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이 알래스카주에 진출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은 현재 세아그룹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밸브 1위 업체가 좀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변동성이 높은 전 다른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진행해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 시간대 방송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월 9일이죠. 오늘 오늘 일정을 보시면 이제 오늘 한국 시간 10일 오전
3시 FOMC 의사를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한 스탠스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대로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좀 네.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전 큰 이벤트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마존이 이제 인터넷 유성 발사 예정이 있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CPI 지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혹은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중국이 미국 보복 관세 부과 예정이 있음에 따라서 오늘 또 시장도 크게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저점 찍고 올라간다면 정치 테마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도 같이 공략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오늘 매크로 관점에 접근해 보신다면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조선 해운 쪽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조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방산 K 그리고 K 콘텐츠 KBT 쪽이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현재 수출액 규모도 빠르게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휴전되는 거 아니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무색하게 퇴색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방산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내에서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쭉쭉 우상향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LNG 강조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 중국의 에너지 패권이 가속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원전,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원전 쪽은 좀 탈원전 쪽이 가다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을 본다면은 만약에 센티멘탈 쪽은 만약에 매크로 관점에서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센티멘탈 쪽으로 간다면은 원전보다는 좀 태양광 쪽에 전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추후에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원전에 대한 스탠스를 한 번 더 잡아도 늦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원전 쪽은 이제 빠르면 다음 주쯤에 네. 체코와의 이제 원전 본계약 수주 윤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는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원전 관련된 섹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드리면서 잠시 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미 전화통화에서 언급된 LNG 관련한 본행제 특화된 한국화분과 동성화 인텍 비교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얼마나 빠르게가 관세 협상이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타이밍이 또 중요한 시점이다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과 함께 그리고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함께 예정에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아까 생략했던 부분인데 사실 화성밸브 관련해서도 정보 먼저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또 빠르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화성밸브 관련해서 먼저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하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기업 찾기 너무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하나 솔루션 제안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이 사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기가 사실 너무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네. 또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딱 세 가지 기업만 추려오셨다고 네. 오늘 들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실적만 받쳐주는 기업들 아니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가파르게 성장세를 기록하는 기업들은요. 시장이 무너져도 결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 실적입니다. 네. 실적을 이길 만한 기업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칩니다. 물론 테마성 이슈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저점 대비 200%, 300%, 2배, 3배 공유한다면 실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흑자 전환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번 내용도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이 종목 세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1분기 실적 전망 총정리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어도 3배 이상 폭증할 종목군들은 첫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1,500%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쪽에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대부분 종목군들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역시나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을 멈추고 빠르게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 셀트리온 해당 종목 저랑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만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파크시스템즈 모두 이번 1분기에 실적이 크게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반대로 이 세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모를까 밑에는 세 종목은 공략하실 때 조금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0% 정도는 아니지만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 기대되는 기업들은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브, HD항조선해양, 한국전력, 하나오션,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죠. 해당 종목은 지금 뭐랄까요? 좀 비율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의 연금술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시장에서 상당히 네.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종목도 지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대응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들 어차피 올라간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방향성이 확인되고 나서 잠깐 누릴 때 네. 시장이 폭락할 때는 따라서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시장이 반등 나오면 무섭게 이전의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게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7만 원 위에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조선업종, 반도체 쪽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가 2260, 70까지 이탈 흐름이 나온다면은 네. 다음 주쯤에 아래꼬리 확인하시고 저점에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 자료를 많이 준비해와서 상당히 마음이 급합니다만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전하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지금 시점은 저점입니다.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가 흑자 전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해당 시점에서 주가가 턴 어라운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늘어났던 고정비, 마케팅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앞으로 본격적인 다시 한번 주가가 혹은 사업이 업사이클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제가 있는 정보통 안에서 같이 받아가시면서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구나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도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부분이 없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앞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기업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또 영업이익 증가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포스코피처엠, 에코프로 BM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기업군들은 아직까지 좋지 않지만 2분기 때 실적을 확인해봐야 앞으로 주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스틴 아니면 뭐 네오이즈, 엔스푸트 게임주들도 현재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코스닥 지수 기점을 봤을 때 저점이 확인돼야 그때 한 번 더 진입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주는 조금 더 멀리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만 보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전환 기업들은 삼성, S대,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아직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에 한한령 이슈가 있을 텐데 이때 한번 주가 반응해 주는지 그 연기금, 투신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선업 앞으로 실적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시장이 안정된다면 매크로 관점에서 한번 더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요. 테마성 이슈로 본다면 여전히 정치적인, 정책적인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조선업 쪽을 매크로 관점에서 공략하되 테마 관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정책주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호재를 입어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세 앞에서는 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내 북미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공략이 아주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요즘 시장 힘든데 제가 또 비장의 무기 갖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마저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잘 나가려면 이 좋은 선장을 또 만나야겠죠.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같은 배 타셔서 이제는 좋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투자 인사이트 바로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같은 배 타셔서 빠르게 선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 어떻게 파악할지 이 단타를 공략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바로 최근 시장 이슈를 짚어볼 때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배운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장 초반에 분명히 단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네. 그 종목을 어떻게 찾아갈까? 그 네. 해결법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시장이 네.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고 네. 또 시장이 많이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네, 결국에 이런 테마성 위주로 시장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많은 분들께서 버티기보다 좀 호흡을 짧게 가정해 좋으시고 야구로 친다면 안타를 노리기보다 그냥 짧게 번트 네, 노리고 진입하면 좋겠고요. 표정 밝으시네요. 네, 야구 팬이신가요? 맞습니다. 야구 좋아합니다. 아, 저는 축구를 좀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시장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 단타로 하면 나도 적어도 하루에 치킨 값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커피 값 이상 아니면 공감이나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 사실상 단타만이 필승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장 초반에 이슈가 터지면 혹은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 종목 안으로 수급이 쏠리는 하락장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네. 글 잘 보시면 한 남자가 차트 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밝은 표정의 모습도 곧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타 치실 때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까? 아니면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 종목 좋은 네. 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물리는 거 아닌가? 걱정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단타가 그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못 읽는다. 아니면 지금 이슈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찾는 거 다 이릅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 처음 열리고 나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장중에 혹은 그날에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이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3분봉상에서 시장이 열리고 나서 9시 15분 이내에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캔들 3분봉상에서 적어도 장 초반에 15분 이내 이게 중요합니다. 15분 이내에 거래대금이 최소 10억 이상 들어와준 종목군들이고요. 한 캔들 안에 10억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날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이 적어도 1,000억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군들은 네. 그날 해당 종목에서 강력한 테마 혹은 수급이 형성했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당일 주도주는 거래대금 1,000억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3분봉 캔들 안에서 거래대금이 최소 10억 이상 들어와 주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조건이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검색계 종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는 꼭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모든 검색기 안에 뜨는 종목이 모두 올라온 건 아닙니다. 여기서 네. 조금만 더 옥석 가리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9시에 장이 열리죠. 그러면은 9시 15분 지나서 뜨는 건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15분 지나서 뜨는 경우는요. 이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뒤늦게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뒤따라 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만약에 상한가를 갈 수 있어도 네. 뒤따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가 봐야 10%, 15%입니다. 그래서 네. 15분 이후에 뜨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께서 이제 장 초반에 검색기에 뜨는데 어떤 종목이 한 떴어요. 근데 이 종목이 검색기에 뜨긴 떴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뭡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네. 정치 테마 가장 핫하죠. 그렇죠. 정책주 가장 핫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듣도 보도 못한 제약바이오가 뜹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그냥 여러분들 업종에 그냥 화살표 하나 올리면 다 알려줘요. 요즘 HTS 다 알려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TS 다 알려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가 가장 강한데 제약바이오가 뜨네? 아니면은 뭐 지금 엔터주 다 주로 쓰고 있죠. 엔터주가 그렇죠. 뜨네? 이러면요 검색에 떠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런 종목군들 검색에 뜨더라도 장 초반에 3분봉 상에서 캔들이 쭉 올라가다가 네. 3분 되기도 전에 다 빠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색기 안에서 이탈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성격이 급하셔서 검색기 뜨자마자 매수를 누르십니다.
그러신 게 아니라 해당 검색기는 3분봉 기준이기 때문에 3분 기준마다 캔들이 하나씩 분봉색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 동안 차트를 보시면서 캔들이 다 완성되는지 그리고 음봉 전환되는 건 아닌지 다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은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 테마, 정책주가 가장 핫한데 네. 지금 시장에서 검색기에 뜨는 종목군들이 이슈, 재료가 유효한지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15%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면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검색기에 뜨자마자 20% 찍는다? 네. 이런 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어. 15% 이상 찍고 나서 조정받고 10%대까지 조금 빠지면서 11%, 12% 유지하면요. 당일에 상한가 2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다 네. 보니까 수급에서 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색기가 잘 먹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 시작하자마자 20% 찍는다? 이건 좀 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하신다면 충분히 검색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10% 이상 당일에 달성한 것도 어렵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조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하락장이다 보니까 네. 치고 올라간 종목이 더 치고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검색기 안에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DI 플러스 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네. 8개 정도 조건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DI라고 이제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제해 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보시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크박스 하나 해제해 주신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충분히 치고 올라간 종목군들도 단타가 공략하기에 어렵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락장에는 결국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더 몰립니다. 이런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들 장 초반에 한번 단타 통해서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꾸준하게 당전 수익도 챙기기 바라면서 앞으로 하락장 잘 버티시는 중요한 자산이 되길 바라면서 검색기 지금 방송 중 입장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3분봉 이용하셔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 3분봉 이용해서 또 나 홀로 손쉽게 이득 볼 수 있는 방법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1부에서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숨겨진 종목 오늘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시간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쫄리네요. 네.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종목법 안에서 최근에 공략했던 히든 종목군들 예를 들면 정책주, 아방컴퍼니 29% 상승세 기록했고요. 네. 추이 한 번 더 잘해 옵니다. 저랑 같이 마저 공략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유니온도 공략하고 나서 1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더 올라갔죠? 괜찮습니다. 지금 테마상에서는 그나마 좀 10% 이상 수익을 챙겨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릴 종목도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AI는 지금 조기 대선 시작이 되면서 모든 정당들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서 처리 기술에 강한 소프트웨어 네. 기업이고요. 이제 AI 시대에 문서에 쏟아지는 세상에서 정보를 보이게 하고 또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공공기관에서부터 대기업, 우리나라 SK, 현대, 삼성, LG 모든 대기업들이 쓰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속에서 가치를 꺼내 찾아주는 히든 종목 잠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해당 종목은 최근에 실적 자체가 2020년도부터 최근 5년까지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히 성장세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금융권, 대기업에서 꾸준히 사용 중이고요.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AI 문서 자동화 흐름에 딱 이 기업이 맞는 종목입니다. 또 이번 7일에 AI 강국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현재 저점에서 AI 관련 주가 반등을 그려 나가고 있고 또 해당 종목은 최대 주주와 그리고 주요 임원이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 터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미리 사놔야겠죠. 해당 종목은 차트상 잘 보시면 이렇게 네. 고점을 친 이후로 주가가 쭉 빠졌는데요. 해당 종목은 현재 주가 거래량이 미미하다가 오늘 저점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저점에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공모가 대비 이미 마이너스 50%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4월, 5월 보호예수 물량이 출하할 예정인데요. 물량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요. 저점에서 이제 막 AI 이슈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모가 대비 많이 빠졌고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신규 상장주가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실적과 더불어서 해당 회사의 최대 주주와 주요 임원이 내부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모든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저점 구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AI는 어차피 이번 12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장 급락 나오기 전까지 네.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종목은 그때까지 못 올랐죠. 이제 올라가야죠. 해당 히든 종목 저와 함께 종목토방 안에서 같이 매수가, 매도가, 투자 포인트 편하게 공략해 보시면서 이런 게 급등주고 이런 게 히든 종목이구나 라는 걸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네, 문서 처리에 강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왼쪽 상단 전화번호 혹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 미국장 시장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여파로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시총일위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또 종목으로는 전기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주는 엔비디아 하락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술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기술주들 사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빠질 대로 빠지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부터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됐죠. 네. 어차피 관세는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건 주요 국가의 협상인데요.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계 공장인 중국의 관세가 120%까지 네.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요. 틱톡 매각권 또한 연전히 이제 금지령이 아직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협상이 나올 것인가, 혹은 여기까지 우리가 미처 관세 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되기 전에 금리 인하라는 특급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빠지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14,300, 400 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 관점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는 이제 미국이 동맹 국가의 관세 본격적인 협상 기대감에 갭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기대감 요인을 작용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 후반에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최대 이제 12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전강 후약 흐름으로 다시 한번 어제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까지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가 이어지고 주요 국가의 이제 협상이 계속해서 낙관적인 분위기로 이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관세도 이제 면제가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서 현재 FED, 연준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 안에서도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픽스 협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등락이 반복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쇼커버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빠지더라도 계단식으로 하락을 이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시장 하락한 추세 대비 견조하게 버텨주거나 반대로 상승이 나오는 섹터, 종목군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안정적인 공략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 우려와 경기 침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낙폭이 컸던 만큼 기술적 반등 또한 가파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시장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 어떤 걸 사야 될까?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를 사야겠죠. 필수 소비재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최근 코카콜라도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잠깐 눌림 구간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주죠. 화이자와 일라일리 있고요. 그리고 유통 할인업체 월마트, 코스트코. 이제 옆에 있는 단어가 이제 티커라고 해서 해외 주식은 이 옆에 티커를 쓰셔야 해당 종목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유틸리티 쪽은 네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듀크 에너 쪽이 있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에너지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에너지주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고배당주 리얼티 인컴 버라이즌 있고요. 금과 관련된 주식은 최근에 금 가격이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관련주의 주가도 쭉쭉 우상향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지금 방송 중에 보시는 제가 있는 종목투방 입장하시면 해당 종목 두 종목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테슬라 통해서도 브리핑 도와드리는 이후로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 타임이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13%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크니컬 관점에서 매수 자리 나올 때 잘만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M7 종목군들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이런 종목들 다 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있는 종목투방 안에서 이런 많은 정보와 도움 받아가시면서 앞으로 힘든 시장 철저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쟁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경기 침체에도 살려볼 수 있는 산업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미증시에서도 전통 에너지와 미래를,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히든 종목, 미국장에서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걸 사야 될까? 사자마자 빠질 텐데 생각하실 텐데요. 아까 우리 국내 지금 설명드릴 때도 LNG를 네. 강조드렸죠. 맞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설명드릴 때도 이 에너지 부분 섹터를 설명드릴 겁니다. 석탄 끝났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땐 석탄 르네상스가 한 번 네. 더 옵니다. 아직 캐고 팔아야 될 게 24억 톤이나 되고요. 에너지 전환기 속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히든 종목을 제가 갖고 왔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최대 석탄 기업입니다. 전 세계 26개국에 석탄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미국, 호주 등에서도 이제 17개 광산 쪽에서도 연간 수천만 톤씩 퍼올리고 있습니다. 석탄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재생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사업 다각화에 따른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성장으로 또 해당 종목의 주가 또한 오름세가 기대가 됩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원자재 사이클의 본격적인 수혜가 됐고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바로 주가가 반응해주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인 수혜주라는 게 가장 네.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전력, 철강 쪽의 산업에서 상당히 필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탈탄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사업 쪽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함에 따라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수혜로 성장 가능성 상당히 무궁무진한 기업입니다. 여기 더해서 글로벌 거대 공급망과 함께 안정적으로 석탄을 채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차트가 일봉 차트가 아니라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네. 차트를 잘 보시면요. 주가 이렇게 여기 저항, 지지, 또 지지 확인되시죠? 주 다시 한번 빠졌다가 주당 18달러 부근이 1차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주봉상 아래 꼬리를 달고 움직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은 어제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석탄 르네상스 시대를 초명함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멈춘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본격적인 LNG와 함께 석탄 시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종목 제가 있는 정보투방 안에서 같이 매수, 매도, 목표가 같이 받아가시 바랄게요. 네, 지금 행동하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저희가 수익화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수익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